청산별곡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청산별곡 영상은 일단은 제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요 갈래를 먼저 주고 여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위시의 갈래가 먼저. 얘가 고려가요고요. 그러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민요의 형태로 구전됐어요. 맨 처음에는 구전에다가 조선시대의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후민정음을 만들었더니 반발이 셌죠. 그지? 구전되다가 기록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한글을 조금 널리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민요를 수집해서 그걸 한글로 적은 노래집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고려가요가 기록에 남게 돼요. 주된 창작층 평민이죠. 그리고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후렴구는 사실은 대체로 시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볼게요. 그리고 대체로 3만 보고 3.3.2조의 음수율을 지니는데 3.3.2조의 음수율이라는 건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연체 형태, 분전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연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위 노래는 어디 악장 가사에 전문이 실려 있고요. 시용향악보라는 책에 1년의 노래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실려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의 기능을 좀 한번 볼게요. 후렴구. 후렴구를 여기 보시면 여기가 후렴구거든요. 얄리얄리얄랑셩 얄라리얄. 여기가 후렴구예요. 후렴구. 이렇게 후렴구고요. 후렴구는 시의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고 그랬죠? 시의 내용은 굉장히 힘든 노래거든요. 밝고 경쾌해요. 그래서 리을, 이응, 음의 반복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이죠. 여기 조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어서 여기 뒤에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후렴구의 기능과 역할. 일단 첫 번째는 분연의 기능을 합니다. 분연의 기능은 연을 나누는 것이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렴구. 후렴구란다. 흥을 돋우죠. 분율을 형성하는 기능.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똑같은 게 반복되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적어있던 리을, 이응음의 반복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1, 2, 3 있죠? 1번, 2번, 3번. 얘네는 모든 고려 가요의 후렴구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사러리 사러리 갔다 여기 볼게요. 청산별곡은 일단 고려 가요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청산과 바다라는 청산과 바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청산과 바다라는 이상향을 찾아간 노래라는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청산과 바다라는 이상향 자체가 약간 현실 도피처죠.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사러리 사러리 났다. 자, 여기부터 일단 보시면 일단 음보를 나눠볼게요.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이렇게 되죠. 요것만 일단 딱 보시면 여기만 가로 닫고 이렇게 보시면 삼음보죠. 세 덩어리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삼음보에 3점 글자 개수 세는 거죠. 사러리 세 글자, 사러리 세 글자, 났다 두 글자. 3.3.2조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묶어 볼게요. 살얼이 하나, 살얼이 났다 하나, 그다음에 청산에 길게 하나, 살얼이 났다를 한 파트로 묶으면 지금 어떤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 살얼이 났다가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A, AA, BA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A, BA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를 좀 지워서, 그리고 청사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거죠. 이상향이자 밑에다가 가로 열고 현실 높이 쳐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살을 갖다 해석하는 거. 1번. 살겠노라. 의지. 그지? 그 다음에, 살겠노라 의지고요. 다음은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의 소망. 소망. 그 다음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후회. 한탄.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해석을 뭐로 할 거냐면 살겠노라. 요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살겠노라. 반복이니까 살겠노라. 어디에? 성산에 살겠노라. 이렇게 하면 되죠. 머리와 다래라는 건 머루와 다래라는 걸로 산 열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소박한 음식이죠. 서양법 아시는 분. 머루와 다리가 산 열매잖아. 그러니까 뭐야? 대유법이야.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거. 그럼 해석해보면 머리와 다리를 먹고 머루와 다리를 먹고 성산에 살겠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산에 가고자 하는 의도가 결국은 뭐였던 거예요? 가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소박하게 살고 싶어서. 그지? 소박한 음식을 먹고 살고 싶어서 가고 싶은 거야. 나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간다는 거죠. 그럼 1년은 요렇게 끝이 났어요. 자, 울어라 세요. 자고 일어나. 자, 울어라. 명령형이 있고요. 우는구나. 감탄형이 있고, 노래하라. 명령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우는구나 해석. 우는구나, 세요. 자고 니러가 오겠어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세요. 근데 여기도 조금 보시면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니러, 울어라세요. 지금 어때요? AA, BA 눈에 보이나요? 그죠? 여기도 AA, BA 구조다. AA, BA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들이 좀 꽤 있어요. 한 5팀 정도 있거든요.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새는 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입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정이입은 사물이나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것. 일치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과 일치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널 나와 할 때 뭐뭐라와 있죠. 뭐뭐라와라는 건 뭐뭐보다. 싫으면 걱정이라는 뜻이고요. 하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해 볼 수 있죠. 해석 문제 볼까요? 너보다 싫음이, 걱정이, 근심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다. 이렇게 울고 있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한자 성어는 너도 근심이 많잖아. 근데 나이가 더 근심이 많아서 내가 더 울고 있거든.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어.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아껴주는 거, 서로 위로해주는 거. 그걸 동병상련이라고 하거든요. 얄얄얄랑